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디오를 통해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을 찾아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시민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우리 주변의 생활 이야기를 친근하게 담아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수원인의 수원 사는 이야기, 정의와 문화예술 수다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서양화가 김대준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수원 문화의 거리로 나가보자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아유, 벌써 두 번째네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추워져서 네. 막 옷을 막 껴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화가님들은 네. 혹시 날이 추워지면 네.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손 떨리고 막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상관 떨면 없나요? 좋죠. 네. 더 좋나요? 예, 자연스러운 선, 깨끗한 선보다 뭔가 이렇게 뭐 이물질이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즉흥적인 라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추우면 더 좋은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노래하시는 분들. 자연 바이브레이션. 네, 갑자기 그게 왜 생각나죠? 예. 그래요? 근데 일직선으로 긋고 싶을 때는 애로점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죠. 근데 일직선, 근데 선이라는 게 네. 직선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네, 예. 가까이서 보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멀리서 분명히 예. 반듯한 건물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네. 아닌데 네. 그게 멀리서 봤을 때 정말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 그 자체가 네. 저걸 어떻게 알고 저렇게 그리실까? 현실 세계에서는 직선이라는 건 없어요. 네. 그냥 개념적으로만 직선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아무리 똑바른 선이라도 파고 들어가면 구부러진 굴곡이 있죠. 네. 그게 예술입니다. 그렇군요. 보는 눈이 다른가 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원의 문화의 거리가 크게 어디가 있을까요? 수원은 교동? 네. 향교가 있다고 해서 교동이라고 불러요. 네네. 그리고 행궁동.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이 행궁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풍동, 북수동, 매양동, 뭐 팔달로 1, 2, 3가 또 남창동 등을 합쳐서 이제 행궁동이라고 해요. 예. 근데 거기가 이제 그렇게 행궁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구도심이라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도시는 되게 넓은데 화려하던데 동네가 지금. 요즘은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와요. 네.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또 시에서도 그 도시 공동화된 거를 막고자 이제 문화거리로 많이 육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원에 보면은 이제 신도시를 제외한 구도심이 이제 문화의 거리로 재탄생을 해서 행궁동 거리 또 거기 뭐 행리단길이라고 요즘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그런 거리하고 또 쭉 따라서 화성 행궁을 지나서 이제 교동까지 이어지는 그 문화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거기가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옛날 건물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근대 건축물들도 몇 개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수원이 다른 지역에도 이게 근대화 거리가 있긴 한데 수원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찾는 그 관광객들은 많은데 근대화 거리에 대한 조성은 아직은 약하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문화에 대한 컨텐츠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수원시가 여기저기 도시재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몇 군데는 이제 끝나가는 곳도 있고 지금 도시재생을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된 지역들도 있던데 네. 행궁동은 끝난 거죠, 도시재생이.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죠.
거기가 이제 유네스코가 이제 우리 화성행궁이 유네스코로 등록돼 있잖아요. 네. 화성 주변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 작업과 네네.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 네.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문화거리가 수원의 문화거리가 이제 교동거리하고 뭐 행궁동 거리로 돼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지동거리까지로 이렇게 네. 수원 화성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네. 다고 봐요. 그 도시재생을 보면 보통 처음에는 거리나 거리 조성이나 뭐 이런 오래된 것들 좀 정비하고 이런 거에 시설물 쪽인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눌 부분들처럼 문화예술 관련해서 그 네. 지역을 이제 물적인 것보다는 네. 좀 이제 그 좀 더 다양성을 더 불어넣는 네네. 뭐 그런 것들로 가려고 하면 단기간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계속 이어져야 될 것 예, 예,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수원 문화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작은 아마 화서문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수원에 이제 장안공원이라고 있죠. 예, 예. 거기에서 이제 화서문을 타고 그 행궁동 거리로 이렇게 지나가면 네. 거기에서 이제 수원 감리교회라고 예, 예. 보이죠. 그쵸. 그 수원 감리교회도 상당히 이제 오래된 네. 교회예요. 수원에서는 거기를 타고 신풍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가 이전돼서 없는데 네. 이제 행궁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쭉 공방거리로 이어져서 이제 교동으로 이어지고 그 교동이 수원역까지 가는 네. 그런 이제 문화거리의 한 코스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네. 요목조목 짚어주시죠.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행리단길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화성문에서 내려오게 되면 과거에는 거기 점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감리교회가 있는 그 삼거리 조그만 골목 삼거리에서 네. 저쪽 장안동 사거리까지 가는 네. 그 길을 행리단길이라고 많이 봤던 부르더라고요. 것 같아요. 그죠? 그 깃발도 있었던 것 맞아요. 같고 지금도 좀 남아 있긴 남아 하죠. 있습니다. 아주 없어지진 않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거기 오래되신 그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네. 거기가 점점 비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가격이 이제 저렴해지는 거죠. 임대가 저렴해지니까 그런 무속인들이나 또 작가들의 어떤 네. 작업 공간 또 공방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한두 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리가 생겼고 네. 이제 지금은 많이 유명해져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거리를 살리고자 했던 그런 취지 그런 거가 사실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쁜 카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예, 이 카페 골목으로 이렇게 네. 변모가 되는 부분이어서 예술인의 입장으로서는 뭐 일부 환영도 하지만 거리가 활성되는 것은 환영도 하지만 어떤 그 거리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 유산이 점점 없어지는 거에 대해선 약간 좀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분야의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들이 가득 채워지면 또 서로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문화예술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로 거기를 채운다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걸 볼 수 없어가지고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을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거리나 구도심이 개발되는 과정 중에서 원래 그 활성화시켰던 그 본래 취지가 활성화되면 임대료 지가가 올라가요. 네. 그럼 지가가 올라가면 그 토지를 소유하거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개발로 인한 어떤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의 어떤 상점으로 임대를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저렴하게 있었던 본래의 맞아요. 작가나 예. 어떤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카페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문화거리에 어떤 조성되면서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하고 요즘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리를 새로 조성하고 그런 것들이
조성될 때에는 이 세금으로 진행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실질적인 혜택은 거기의 건물주.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주보다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가들이라든가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주민들의 노력으로 그 거리가 활성화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이제 건물주들의 어떤 네. 뭐 잔치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약간 좀 보완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방거리 그 행리단길을 지나서 남문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바로 이제 화성행궁이 그렇죠. 나오죠. 아, 네. 수원의 자랑. 아, 그렇죠. 정조대왕께서 네. 그 화성행궁에 머무르시면서 이제 어머님에 대한 네. 또 사도세자에 대한 어떤 그런 네. 그 추모도 하면서 많이 했던 공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네네. 교동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향교가 있잖아요. 예. 그 향교를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향교도 원래는 그게 수원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저기 봉담 와우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근데 그것을 그 사도세자의 현룡원을 네. 그 양주에서 지금의 윤건으로 옮기면서 예. 거기 있는 사람들 수원을 지금 현재 수원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향교도 원래 이게 그게 고려 시대에 있었던 향교를 같이 화성행궁을 만들고 또 수원 화성을 지으면서 이렇게 옮겨온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참 그 수원에 정조라는 우리 조선 22대 왕인가요? 그 왕이 참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네. 것을 이 문화거리를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화성행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공방거리로 이어지죠. 네. 그렇죠. 공방거리로 이어지면 거기서 가다가 보면 우물 하나를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아, 예. 그 우물이 우리 정조대왕께서 행궁에 거처하시면서 거기서 우물을 길어서 그쪽에 행사할 때 필요한 물을 조달했다고 해요. 아, 네네. 예. 그리고 그 우물 옆에 보면은 그 혹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네. 거기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얼마 건물 지금 전까지. 있더라고요. 그 아직- 저번에 보니까 예,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 예. 대문이 굳게 닫혀 있긴 하던데 네, 네. 그런 곳이란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은 있거든요. 거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주막이었거든요. 거기서 얼마 전까지도요? 네, 제가 아, 그래요? 예 가서 이렇게 막걸리 아, 한잔 하고 그래요? 김치파전도 먹었었는데 그럼 저는 그 이후에 갔나 봐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어떤 배경이 됐던 그런 그 네네. 가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면 그 남문 로데오 거리라고 해요. 예.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지금 남문 로데오 거리라고 하면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없죠. 저 한 20년 전에는 거기 그 거리가 예. 괜찮았어요. 아, 20년 전에 거기를 가보셨어요? 그럼요. 아, 예. 그때 제가 결혼 전에는 네네. 거기가 수원이 제일 잘 나가는 맞아요. 거리였던 것 같은데. 예, 예. 네. 그래서 수원 남문 로데오 거리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 중앙극장이 있었고 네. 로얄극장이 있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수원극장으로 이어지는 그 로데오 거리가 젊은이들의 어떤 진짜 발 디딜 틈 없는 맞아요. 그런 엄청난 거리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신도시로 다 인계동이나 영통, 광교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네.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 중간에 보면 팔달사라고 있어요. 팔달사. 예,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절이 하나가 예. 건물 사이에 팔달사라고 하는 그 사찰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한 100년 정도 된 사찰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보시면 개방돼 있으니까 한번 공방거리 지나가시다가 예. 남문 로데오 거리 지나다가 한번 들려보시면 네네. 팔달사 또 이렇게 그냥 불교- 구경해도 되는 거죠. 아, 네, 뭐 왠지 절에 안 다니면 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100년이나 됐다고요? 예, 예. 그럼 또 구경차 한번 들러야 되겠네요. 예, 전통 사찰인 팔달사 한번 구경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또 불교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뭐또 좀 있군요. 내려가죠. 예, 예. 예. 그 이제 팔달사를 지나서 좀 내려가면 네. 교동거리 가기 전에 그
성공회 수원 대한성공회 수원 교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성공회 건물 거긴 120년 됐습니다. 오, 이겼어요. 아, 예. 예, 120년. 예. 네. 그 성공회 그 수원 교회가 그 빨간 그 적벽돌로 이렇게 팔자산 밑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건축 양식도 보시면 고딕 양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근대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런 미를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한성공회 수원 교회를 지나가면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또 부국원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건 가보셨어요? 아기자기 예쁘더라고요. 예. 네. 모양도 되게 좀 특이하죠. 그죠. 예. 예. 그게 이제 일본의 그 회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부국원이 일본의 이제 농업 관련된 회사라서 거기다 회사를 차려놓고 많은 어떤 농업 수탈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유쾌한 공간은 그러네요.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2015년도에 철거될 위기가 있었대요. 네. 근데 수원이 그 부국원을 매입해서 지금은 이제 그 수인선 협객열차의 기억이라는 전시를 열면서 그 건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근대 건축물로 아마 그게 등록이 돼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 부국원을 지나서 이제 향교 방향으로 좀 더 내려가시면 수원시 가족녀석회관이라고 네. 아시죠? 네네. 거기가 예전에 수원 시청 자리예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길 지나가다 보면 예. 써 있더라고요. 예. 네, 거기 설명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 수원시청이었다가 그게 이제 그 권선구청, 네. 권선구청으로 사용됐다가 지금은 이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 건물 안에 조그만 3층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붙어 있는데 예. 그 건물은 이제 오래된 건물이에요. 지금 수원시청 구 수원시청 건물은 1956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네. 그 안에 가면은 3층짜리가 1920년대 지어진 예. 그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 일제 강점기 금융 지주 회사였대요. 그래요. 예, 조선 중앙 무진 회사 사옥으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시청의 별관으로 사용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부터 1999년까지 수원 문화원으로 사용이 돼서 예. 현재는 구 수원 문화원이라고 그러네요.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예. 거기가 이제 근대 건축물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향교로 그러니까 향교가 있다고 해서 향교로고 네. 또 지금의 이제 교동이라고 부르는 것도 음. 향교가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원 향교는 1291년 그 고려 충렬왕 때 원래 화성, 봉담, 와우리에 있었던 거래요. 네네. 근데 정조 대왕께서 그 현릉원 사도사자의 그 원을 1789년에 이쪽 그 윤건능으로 이전하면서 향교를 그쪽으로 이제 같이 옮겨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능은 이쪽으로 오면서 원래 거기 수원이었던 거기가 원래 봉담 화성이 수원인 건 아시죠? 원래 수원부 수원군. 네, 역사 그 공부하다 보면은 예. 그 지역이 계속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공부하면은 외우지는 못하겠어요. 뭐 그랬던가 보다 하는 거죠. 네. 네. 화성군이 옛날엔 수원군이었다는 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수원은 정조대왕께서 이렇게 네. 이전한 예. 인공도시죠. 최초의 계획도시이며 인공도시. 구역으로 치면 좁아진 거죠. 옛날 그렇죠. 수원군으로 치면은 훨씬 넓었는데. 예. 네. 예전에 수원군은 되게 넓었어요. 네. 현재 수원, 화성, 오산, 평택까지 음. 광범위한 네. 어떤 수원 관할 지역이어서 당시에는 수원이 되게 넓었다고 해요. 네. 그 이제 향교가 있고요. 그 향교에서 바로 이제 옆으로 올라가면 그 수원 시민회관 자리가 있어요. 예. 예. 수원 시민회관은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닌데요. 이제 1970년에 아마 만들어진 거로 보여져요. 근데 그 건축 양식이 상당히 이제 모더니즘한 좀 합리적으로 달라요. 딱딱하게 이렇게 예.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도 뭐 근대 건물은 아니지만 아. 조금 그 건축학이라든가 미술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참 재밌다라고 네. 보실 거예요. 그럼. 근데 거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도청이 있어요. 경기도청 네. 부경기도청 지금은 네, 그렇죠. 광교로 옮겨갔는데 네. 그 경기도청이 1967년에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네. 거기도 비슷한 건물이 있지 않나요? 방금 말씀하신 모더니즘? 예, 거기도 이제 당시가 다 모더니즘 양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지은 양식. 예. 뭐 도청길 혹시 봄에 걸어보셨어요? 아유, 벚꽃길? 아유, 말이라고요. 거기는 꼭 가야죠. 네. 멀리 왜 갑니까? 예. 네. 아주 거기 벚꽃 나무들이 커서 네. 봄 한 4월쯤에 가면 연인들이 많이 네. 다니시고 그렇습니다. 솜사탕 들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왔다 갔다 네. 하고 맞습니다. 되게 또 이렇게 또 정감 있는 꽃길입니다. 네. 축제할 때 가면 이제 막걸리도 먹을 수 네, 있고요. 맞습니다. 이게 도청 방향으로 가지 않고 또 그 아까 시민회관에서 밑으로는 매산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네. 예, 매산초등학교도 수원의 이게 신풍초등학교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 대표적인 그 학교거든요. 예, 예. 그 학교가 1945년에 매산초등학교가 개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예. 일본인 학교였어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1900년대. 네. 그래서 일본인 학교가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폐교됐다가 네. 그 자리에 다시 이제 매산 국민학교로 이제 예. 수원 교육의 역사를 쓰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원의 백년학교 그 손꼽는 4개 학교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신풍초도 예, 예. 마찬가지지만 네. 거기 나오셨잖아요. 아, 예. 네. 제가 풍초등학교 73회 졸업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전통이 있는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아, 예.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근대거리, 문화의 네. 거리가요. 원래 수원의 번화가예요. 거기 이제 시청이 그 자리에 있을 정도면 그러네요. 어느 정도인지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 관공서 거래를 하고 있는 많은 인쇄소들이 들어서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예. 인쇄골목이에요. 맞아요. 인쇄골목. 예. 그 인쇄골목이 된 게 그런 수원의 과거의 어떤 이런 그 네. 거리 문화, 또 그 도시 문화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청 잘 나가던 거리였다는 그럼. 건데 지금 인쇄소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지금도 인쇄소가 꽤 많이 있고요. 저도 이제 어떤 종이를 구하거나 소량의 어떤 인쇄를 할 때 그 골목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네, 전통으로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꼭. 좋은데 역시 불편한 게 네. 요즘은 이제 차로 이동하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주차 시설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음. 사업장들이 영업하기는 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리는 인쇄골목으로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어떤 사업성이 있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쉬워요. 좀 네. 뭔가 그런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예, 있는 예. 그런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그 인쇄골목을 지나면 바로 이제 수원역 로데오 거리로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수원은 제가 아까도 이제 횡리단길부터 해서 공방거리, 그 다음에 부국원, 수원 시민회관, 그 다음에 뭐 매산초등학교까지 쭉 문화의 거리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다시 수원역까지 연장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한 루트를 두고 수원을 방문하시는 많은 그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이나 요즘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수원역엔 정말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큰 문화 산업으로 네. 또 그 안에 예술도 예. 많이 보여주면서 한 가지 이제 수원이 하루치기 관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화성도 한 바퀴 이렇게 맞아요. 수원 화성도 한 바퀴 돌려고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한 3시간 찬찬히 보려고 하면 3시간 정도 네. 보고요. 내려와서 통닭거리 가서 또 통닭 한 마리에 그렇죠. 생맥주 한 잔 마셔줘야 되잖아요. 수원에 오시면 꼭 숙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성곽길이 예. 야간에 성곽길 걷는 게 너무 아름답거든요. 예. 그걸 꼭 보시라고 추천하고 예. 싶은데 예. 그러려면 숙박을 하시고 가야죠. 한 1박 2일 봐도 충분히 또 볼거리들이 많아가지고. 그럼요. 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의 야경도 보시면서 그 밤에
지동 시장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 네네. 중간에 네. 거기서 곱창 볶음도 드시고 네. 소주 한 잔도 딱 하시고 네. 또 옆에 통닭거리 가서 통닭도 드시면서 네. 그럼 술 드시면은 운전하면 안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 하룻밤 주무시고 가셔야죠. 수원에도 보면 게스트하우스들이 예. 은근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예약하시면은 예. 숙박할 곳도 많이 예. 네, 있을 겁니다. 유스호스텔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문화거리, 그 다음에 또 음식거리 이런 데 네. 다니시면서 수원을 일일 여행지가 아닌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으로 네, 이렇게 네. 발전되는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시민으로서. 네. 그런 것을 우리 많은 지원을 해주는 행정을 하시는 행정당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예, 조금 더 네. 그런 부분에서 문화 테마 거리를 계속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도 그렇고 좀 정책적으로도 확실하게 한번 확산시키려는 노력들을 다각도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수원 문화의 거리에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행궁동과 공간거리까지 해서 머릿속에 다 그려집니다. 아, 그렇죠. 화서문부터 시작했죠, 처음에. 거기서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쭉 따라서 근대 거리까지 수원역까지 네. 이어지는 근대 문화와 네. 어떤 수원의 이런저런 역사와 관련된 또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원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수원의 서양화가 김대준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당 떨어지지 제가 않았나? 여행을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오늘 밤에 성곽길을 한번 예. 걸어보시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지동에 내려가셔가지고 예, 치맥 한 잔. 네, 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대중문화와 예술문화인데요. 자, 그때 또 우리 재미있게 이야기 준비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수원인의 수원 사는 이야기 정의화의 문화예술 수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라디오를 통해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을 찾아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시민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우리 주변의 생활 이야기를 친근하게 담아 시민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